먼저 이 스마트폰 영화에 적합한 이 폰이 따로 있나요?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분명히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가 10만 원 채 안 들었다고 해요. 이제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그 친구한테는 스마트폰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됐겠죠. 이제 아이패드 에어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LTE 버전이 지난 12월 16일 날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국내 의사분 중에 한 분이 네. 이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하, 의사들이 바쁠 텐데 이런 거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이 영화 한 편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하나의 문화가 또 다른 문화를 낳게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등장한 게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 세상.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폰으로 도대체 영화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 정말 나도 감독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재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감독님, 그 작전 말이죠. 작전을 또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또 이 스마트폰 영화 관련된 그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먼저 이 스마트폰 영화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스마트폰 영화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가지고 촬영한 영상물로 뭐 극영화가 됐든 다큐멘터리가 됐든 만드는 영화를 이제 스마트폰 영화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새로운 개념이죠. 이때까지 장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기로 구분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게 전화기이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찍을 수 있고 언제나 찍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이 예전에 스마트폰이 이제 갓 출시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사실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첫 스마트폰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이제 아이폰 4가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가 이제 HD급의 화질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가능성을 조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도가 있었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박찬욱 감독님이 파란만장이라는 작품을 파란만장.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성과가 있으셨었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흔히 영화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심지어 저희는 지금 스마트폰 영화제 또 벌써 3회째, 3년째 지금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그 민병우 감독이 만든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영화가 그 강아지 그 고양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만 찍은 첫 장편 영화가 되거든요. 그 민병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영화제 1회 대상 수상자거든요. 자기가 그때 만든 단편을 확장을 시켜서 그때 받은 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한테는 스마트폰이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그렇군요. 됐겠죠. 정말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실현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그러네요.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극장에서 개봉된다는 거 큰 사이즈의 스크린에서 개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시사회를 다녀왔는데요. 제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충분히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질감 없이 화면 열화 없이 관람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과연 됩니다.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복만대 감독. 최근에 그 아티스트 복만대라는 이제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 스마트폰을 들고 찍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조제로 쓰는 뭐 그런 경우도 있나 보죠?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봉 감독님 작품에서도 충분히 그 몇몇 인서트 샷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그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작품도 몇몇 샷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과연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다라고 해서 영화를 찍는다라는 그 행위나 과정 자체의 본질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막상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자, 이제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아이폰 계열이 있고 안드로이드 폰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에 적합한 이 폰이 따로 있나요? 일단 하드웨어, 기계만 놓고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제조사별로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어떤 거는 영화로 찍기 적합하고 어떤 거는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앱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iOS 계열,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제작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반면에 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촬영할 때 필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아이폰에 비해서는 네. 좀 분발할 필요가 있죠. 어허. 촬영에 있어서 특별한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나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보조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죠. 카메라라는 물건은 조금 묵직하고 흔들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크기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흔들림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보조제가 있긴 하더군요. 예,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주변의 물건을 활용해서라도 흔들림을 잡아야겠다라는 그 본질 자체에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가서 뭐 몇 가지 이제 보조 장치를 이제 보긴 했는데 네네. 재밌는 게 그 조그만 렌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주머니에 갖고 예, 다니다가 딱 끼워서 이렇게 또 필요할 때 찍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무게감을 좀 주기 위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뭐 그 장치도 좀 있고 예. 뭐 갖가지 것들이 있던데 편집을 또 해야 돼요. 네네. 그 편집하는 것도 역시 또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그냥 스마트폰으로 만지작 거리시면서 편집을 하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편집 애플리케이션들 어떤 거 추천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추천할 만한 거라고 하면 아이폰 쪽에서는 그 애플에서 직접 제작한 아이무비라는 어플리케이션, 유료 예. 어플리케이션이긴 한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스플라이스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영상 편집에 많이들 활용이 되고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로 넘어가면 비슷한 앱으로 이제 마지스토나 아니면은 애니모토 혹은 위비디오 같은 앱들이 동영상을 편집을 해줘서 바로 이제 업로드까지 책임져주는 앱들이 존재는 합니다. 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만 정리를 하면 찍고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배포 개념 이제 네. 어디에 배포를 합니까? 뭐 일반인이 대형 스크린을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영화라고 하면 어떻게 소비되느냐 하면 아무래도 온라인이에요. 요즘엔 또 SNS 개념이 또 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보내줄 수 있고 서로 이제 클로즈드 네트워크가 이제 요즘은 또 대세이기 때문에 너한테 주기 위해서 만든 거야. 너만 봐.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간단하긴 한데 이 분명히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인 한계라고 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카메라보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월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이미 내 주머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일반인 분들이 동영상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스마트폰 영화가 한때 이제 반짝 약간 좀 주목을 끌긴 했다가 네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혀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과연 이게 얼마나 대중화돼 있을까?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온라인 스마트폰 영화제라고 해서 지금 벌써 3회째 개최가 됐는데요. 네. 올해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의 1000편 가까운 영화가 출품이 됐고 또 올해부터는 해외 부문도 신설을 해서 해외에서 만든 많은 이제 스마트폰 감독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죠.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하는군요. 자, 어찌됐건 이 멀티미디어 시대고 진짜 영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네. 굳이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잘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네.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네.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스마트폰 영상 아카데미라는 기관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배우는 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막상 배워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년에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번 짧은 영상, 뭐 영화 한번 찍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게 스마트폰 영화에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그 3회 영화제 대상 수상자가 대학생이었는데 네. 그 친구는 정말로 자신의 개인 경험, 군대 다녀왔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쓰고 있다라는 그 개인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가 10만 원 채 안 들었다고 해요.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가진 건 스마트폰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와 그 다음에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뭐 몇 번을 얘기해도 사실이니까요. 그렇군요. 정말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 네. 꼭 이 새겨서 한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가까이서 뵌 적은 처음인데요. 영화 감독님을 가까이서 뵌 적은 처음인데 잘생기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좋은 영화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